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DGB 금융지주에 몰아친 채용비리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은행에 이어 DGB 캐피탈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8월 31일 DGB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DGB 캐피탈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아들이 지난해 DGB 캐피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입사할 당시 박 대행이 채용 청탁을 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고 당시 채용 업무를 봤던 임직원들을 대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진행했던 현 DGB 캐피탈 임원과 당시 캐피탈에 파견돼 있었던 대구은행 간부, 지난해 퇴사한 직원까지 소환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은행 내부 임원이 그룹 자회사에 그것도 아들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DGB 금융지주는 또다시 채용 비리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채용 관련 서류 일부가 파기됐고 전직 임원과 관련된 또 다른 채용 비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 대행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박 대행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DGB 금융그룹은 채용 비리 외에도 펀드 손실금 보전 혐의로 아직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비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배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이 내부 갈등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은행 출신이 아닌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은 최근 대구은행이 겪은 온갖 비리와 추문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내 사회이사와 감사가 경영자와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그래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 이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지주 측은 은행장 등 CEO 선임을 지주회사 밑에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 맡게 하고 사회이사 추천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일부 은행 사회이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지만 기존 사회이사 권한을 축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대구은행 사회이사는 선진화 방안은 은행 규정을 바꿔야 하는 내용도 많아 은행 이사회도 통과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에다 채용 비리 문제와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임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지배구조 손질을 통해 비리를 끊고 경쟁력을 키워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든든한 바탕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안건 몇 가지를 이번 회기에 다룹니다. 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들도 눈에 띄어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 운영자가 통학 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공사공단과 정원 80명 이상의 출자 출연 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되는 겁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7억 원을 출자해 청소와 경비 등을 전담할 자회사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5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시의원들이 좀 더 시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 안아서 좀 대구만 독특한 조례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던 업무 추진비도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집행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만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고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뺐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사실 그 용도대로 사실 뭐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의회 활동을 그렇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도 이게 좀 이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와 비슷하게 밥값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뭐 80%, 80% 이상 좀 밥값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사용 금지 항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당 사용을 점검하고 규제하는 것을 의무로 넣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당 쇄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는 최근 한 달 사이 1,400명이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상당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자신들 뜻에 맞는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입당 원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당헌 당규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외부위원 선임을 끝낸 조광특위 인적 쇄신도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책위원을 중심으로 외부위원들이 사실상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을 가졌는데 복잡한 당내 사정에 이해도가 낮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합류나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자칫 보수 통합이 아니라 당 분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공적으로 된다면 진짜 우리 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친박, 비박, 복당파, 잔류파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개파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 쇄신에 나섰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석사 학위를 즉시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장은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면서도 학위나 논문을 활용해 정치적인 목적이나 학문의 성과로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과 대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배 의장이 문제가 제기될 당시 거짓 해명을 했었다며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 창제 572돌인 한글날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풀어낸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은 10여 년째 법정 공방을 되풀이하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말싸미로 시작되는 30장 분량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이 한자 한자 은행나무 병풍에 새겨졌습니다. 서각 작가가 상주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해 최근 상주시에 기증한 겁니다. 그 해례본은 국가의 보물 아닙니까? 근데 일개 개인이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빨리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원하고. 상주본 반환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서적 수집가인 베이키 씨가 2008년 상주본 존재를 알리면서 시작된 소송은 2011년 대법원 판결로 골동품 업자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동품 업자의 국가 기증 의사에 따라 문화재청이 배 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 씨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2심이 다시 진행 중입니다. 소유권에 이어 2라운드로 국가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으로 번진 겁니다. 배 씨는 당초 소유권 판결이 잘못돼 절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며 2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 재항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진상규명만 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 저절로 따라 해결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난해 불에 그을린 사진이 공개돼 보존 처리가 시급해 보이는 훈민정음 상주본. 법정 공방 속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글을 배울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이 뒤늦게 시작한 한글 공부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한 한글 교실을 성나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풍천의 한 마을 경로당.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이 교실이 떠나가라 단어 하나하나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읽어봐야 돼. 아셨죠? 자, 수호충! 글쓰기는 읽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삐뚤빼뚤 마음먹은 대로 잘 써지지 않지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기 그래도 옆에 사람이 다 봐주고 가야겠네. 한글 배우는 재미에 빠진 할머니들은 7순에서 8순 늦깎이 학생들입니다. 지난 4월부터 일주일에 2번 한글을 배우기 위해 한글 배달학교를 찾아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공부를 이래 많이 선생님이 이래 같이 해주기에는 내가 글 모르던 게 이래 아니까요. 너무 좋지요.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에도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오거나 손주들까지 데려와 수업을 받으러 올 정도로 열정이 뜨겁습니다. 서로 학교 가자, 오늘은 공부하러 가자 하고 서로 전화하고 오자 하고 이렇게 오니까 재미가 너무너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돈도 벌러 안 나가고 이래 막 학교 오는 날은 열심히 와요. 글을 몰라 답답했던 어르신들의 서러움을 풀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안동시 한글 배달 교실. 5년 전 3곳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5군데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원하시지만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는 22일 그동안 배운 한글 실력을 겨루는 골든벨 대회가 열리는 등 할머니들의 한글 공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이 어린이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경축식에는 한글학회 임원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경축식이 끝난 뒤에는 어린이회관 광장과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한글날 기념 서예 퍼포먼스 한마당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편 오는 13일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에서는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30일부터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한글 서예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글날을 맞아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아직도 법령에 일본식 표기와 한자어,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가 많다며 법제처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에 고려된 때를 자리가 비었을 때로, 민법에 나오는 포태를 임신으로, 형사소송법에 건정을 열다를 잠금 장치를 열다로 바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4,900여 개 용어를 바꿨습니다. 선사 유적으로 조성한 달서구 한샘공원에서 선사 문화체험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원시인 복장을 한 주민 50여 명의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사냥 체험과 반달 돌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함께 문화 해설사와 달서구 선사 유적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선사 유적 탐방 사업을 시작한 달서구는 고인돌 코스와 선돌 코스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